도대체 이 한국은 어떻게 된 나라야?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입 벌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눈부실 정도의 외모를 가진 금발의 미녀였는데, 그런 그녀는 홀린 듯이 한 아파트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취재차 오늘 막 넘어온 영국 국적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절하기 직전 상태가 된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어떤 일인지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눈물 사연 함께 들어봐 주세요. 영국 출신 금발 여성이 한국에서 겪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태어난 금발 여자 제시카다. 태어나서부터 흙수저 부모님을 만나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히 TV로 한국을 보았다. TV 속의 한국은 빨간색 정당의 대통령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멋있어 보였고 나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다. 그 생각을 하고 난 지 얼마 후 나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면서 나는 마지막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영국의 이 작은 마을, 먼지가 쌓인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손가락 끝에 남은 차가운 느낌과 함께 짐을 챙기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나의 눈빛은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라. 나직이 중얼거리며 비행기 티켓을 살펴본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이토록 겁나는 일인지 몰랐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을 받았다.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나는 그 언어의 아름다움과 낯설매 잠시 넋을 잃었다. 첫 갈등은 환전소에서 벌어졌다. 화폐 단위 하나하나에 헷갈리며 작은 오해가 생겼지만 한국인 직원의 친절한 도움으로 무사히 해결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예약해둔 소형 아파트에 도착해 새로운 룸메이트들과 처음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된 목표 하나로 이곳에 모여 있었다. 우정은 금세 싹트기 시작했다. 첫날 밤, 나는 아파트의 작은 창가에 앉아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마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와 빛나는 듯 했다.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경험을 담아내기엔 언어라는 틀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꿈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한 줄 한 줄 풀어놓았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읽히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내가 새로운 세계에 담대하게 발을 디딘 기록이 될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렵다. 공항에서의 첫 갈등은 단순한 화폐 교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작은 일조차도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룸메이트들과의 첫 만남은 이곳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희망을 조금은 키워주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목표, 즉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금씩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때때로 나를 짓누른다. 오늘 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비친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작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나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낯선 곳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글에 담으며 나는 내 존재와 목표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 보았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한 곳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나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신선한 밤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고 차분한 정적만이 방을 감싸 안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적어 도시의 불빛이 더욱 빛나 보였다. 이 새로운 도시의 밤 공기를 맞으며 나는 내가 결정한 이 큰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는 나 말고는 모두가 잠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이 모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이 교차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이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국적인 곳에서의 첫날 밤, 나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도전을 통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 첫날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들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나는 또한 이 불확실한 여정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졌다. 어쩌면 나는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 짓고 나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밝아오는 새벽을 알리며 나의 두려움과 설렘이 서서히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이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만 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그것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곳 한국에서 경험할 모든 일들이 내면의 불안을 몰아내고 내 삶을 새롭게 채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기록할 이야기들은 많았고 내가 배울 것들도 많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내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침대로 걸어가며 나는 내일의 햇살이 내 새로운 삶을 어떻게 비추어 줄지 기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잠이 들었다. 내 꿈속에서도 새로운 모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의 마지막 어둠이 걷히고 창문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다. 첫 번째 한국의 아침이 나를 맞이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잠시 동안 나는 창가에 서서 고요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로 위는 아직 조용했고 점점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파트의 주방으로 향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우리는 각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고 나는 내 기자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거리를 직접 걷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건물, 사람들, 그리고 상점의 모습에서 나는 이국적인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각 걸음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기자가 되기 위한 나의 여정은 바로 이런 순간들로부터 시작된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현지 식당에 들어섰다. 처음 맛보는 김치와 비빔밥은 나의 입맛을 즐겁게 했고 식당의 주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내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내 한국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지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오후에는 지역 신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기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현지 언론과의 연결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사의 편집장은 나의 배경과 열정에 관심을 보였고 인턴 기회를 제안받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느꼈고 희망에 찬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은 나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나는 여기 한국에서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매일을 새로운 발견과 도전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내가 쓸 이야기들이 많아 설렘이 가득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를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시킬 것이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친구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흥미로운 기회들.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나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나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것에 몰두했다. 각 단어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나의 일기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자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생각을 정리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가 가득하지만 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글을 마친 후 나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기지개를 켰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침대로 걸어가며 나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생각했다. 신문사에서의 인턴십 첫날, 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기자로서 첫 발을 디딜 생각을 하니 설렘이 가득했다. 이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줄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되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한국에서의 나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상상했다. 각각의 날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지 생각하며 조용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새벽의 첫 새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나의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며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새벽의 새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오며 나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방 안을 밝히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잠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밤 꿈꾼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나는 이미 한국의 여러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취재했다. 그 꿈들이 현실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기지개를 켜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는 간단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차들은 길을 메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여전히 새롭고 신기한 광경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그날의 일정을 계획했다. 신문사에서의 첫 인턴십 날이었다. 나는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인터뷰 질문과 메모를 준비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다. 길을 걷는 동안 나는 한국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대화,
상점에 진열된 물건들 모두가 내 기사에 살을 붙여주는 재료 같았다.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분주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에디터들과 기자들은 전화를 하거나 컴퓨터에 몰두하는 등 각자의 업무에 바쁘게 임하고 있었다. 나는 편집장을 만나 인사를 건넸고 그는 나를 환영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취재 방법과 기사 작성 기술을 배웠고 내 첫 기사 주제도 할당받았다. 오후가 되어 나는 현장 취재를 위해 신문사를 나섰다. 나의 첫 기사는 지역 축제에 관한 것이었다. 축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음악, 댄스, 전통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었고 나는 열심히 메모를 했다. 저녁에 신문사로 돌아와 나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나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각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완성된 기사를 보며 나는 이것이 내가 꿈꾸던 기자의 삶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나는 내 작업에 만족하며 다음 날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한국에서의 나의 여정이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선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별이 적어 하늘 대신 도시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일찍 일어나 편집장이 추천해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의 베테랑 기자, 윤 선생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윤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제시카 씨, 여기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반갑게 들렸다. 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다. 우리는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윤 선생님은 나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 했다. 제시카 씨,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가 질문했다. 사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제시카 씨, 저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하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팁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의 말에 감사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이곳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여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눴다. 각각의 만남이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신문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한국 사회와 언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다. 제시카,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때로는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이 되어 신문사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 배운 지식,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사에 깊이와 너비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이곳 한국에서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길이 내게 맞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기자의 길을 걸으며 내일을 향해 계속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내리고 나는 신문사의 조용한 편집실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의 경험들로부터 얻은 이야기들이 문장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의 첫 기사는 현지 축제에 대한 것이었고, 나는 그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각 인터뷰는 내 기사에 색다른 색을 더해 주었다. 나는 종종 멈추어 글을 읽고 다시 고쳤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나는 내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기자로서의 내 임무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독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작업을 마치고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이 마치 먼 곳에서도 나를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이야기들이 이 도시의 한 조각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랐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신문사로 향했다. 나의 첫 기사가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릴 예정이었다. 편집장은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제시카, 당신의 첫 기사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시작이네요. 편집장의 칭찬에 나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의 첫 기사가 실린 신문을 손에 들고 나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나는 행인들이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전달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지를 지켜보았다. 점심시간에 나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는 각자의 기사와 취재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다. 제시카, 당신의 기사를 읽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축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식사 후 나는 신문사로 돌아와 다음 기사 작업을 시작했다. 매 순간, 매일 나는 기자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며 이 땅에서 내 삶의 깊이를 더해갔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물결이 부드럽게 빛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는 이 곳에서의 삶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나에게 단순한 생활의 연속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귀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였다. 강가의 벤치에 앉아 나는 노트북을 꺼내 다음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이었다. 조사를 하면서 나는 이 단체의 설립자인 한나 씨를 만나 인터뷰를 약속했다. 다음 날 한나 씨와의 인터뷰를 위해 나는 그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한나 씨는 따뜻하게 나를 맞이했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한나 씨, 여러분의 단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질문을 던졌다. 물론이죠. 제시카 씨, 우리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나 씨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럼 이 일에 영감을 받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나의 질문에 한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가정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 확신했다. 나의 글을 통해 그 감동이 잘 전달되기를 바랐다. 기사를 마무리 지으며
나는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기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나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발견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가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했다. 한국에서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겪을 모든 경험들을 기록하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꿈에 다가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새로운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해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이야기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삶은 나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고 나는 그 영감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기를 열망했다. 오늘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이들은 전통 한국 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작품을 창조하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들의 예술 세계를 탐험하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다. 작업실에 도착하자 나는 각기 다른 색상과 형태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다. 예술가 중 한 명인 지훈 씨가 나를 맞이했다. 제시카 씨, 환영합니다. 저희 작업실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오늘 저희의 예술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여러분의 작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지훈 씨는 나에게 다양한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에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죠. 우리의 목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각 작품을 사진으로 담으며 지훈 씨의 설명을 경청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은 내 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작업실을 나서면서 나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의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강을 거닐며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기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주어야 했다. 나는 지훈 씨와 다른 예술가들의 열정과 독창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글쓰기에 몰두했다. 각 문장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독자들이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묘사했다. 내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작업을 계속했다. 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내 내일을 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새로운 목적지로의 일정을 준비했다. 오늘 나의 계획은 지역의 역사적인 공원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 공원은 한국 전통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나는 이곳에서 특별한 기사를 작성할 생각이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나는 그곳의 평화로움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고요한 연못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다. 나의 기사는 이 공원이 현대도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곳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공원의 관리자인 민서 씨를 만나기로 했고, 그는 나를 기꺼이 맞아주었다. 제시카 씨,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원은 저희 지역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평화를 찾아요. 민서 씨가 말했다. 민서 씨, 이 공원이 가진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노트북을 펼치며 질문했다. 민서 씨는 공원의 역사와 각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원래는 귀족들의 별장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다. 이 공원이 어떻게 현대에 이르러 시민들의 삶에 편안함을 제공하는지가 흥미로웠다. 나는 이곳에서 산책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 각자는 이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얻는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죠. 한 방문객이 말했다. 이 모든 대화와 경험은 나의 기사에 생생함을 더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공원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어떻게 도시 생활에 균형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날의 경험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글이 사람들에게 이 공원의 매력을 전달하고 잠시나마 도시 생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수백 년 동안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전통 음식, 공예품, 그리고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붐볐다. 나는 이곳의 색감, 활기, 그리고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특별한 기사를 쓰고 싶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나는 감각이 즉시 고양되었다. 상인들이 외치는 판매 구호, 매혹적인 냄새들, 그리고 색색의 상품들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순간을 담기 시작했고 몇몇 상인들에게 그들의 상점과 제품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 향신료 상인인 이 씨는 특히나 친절했다. 여기서 판매되는 모든 향신료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해요.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 씨, 당신의 향신료는 특별히 유명한 것이 있나요? 나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의 고춧가루는 매우 인기가 많죠. 이 고춧가루 없이는 진정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은 내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었다. 시장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각각의 상인과 방문객들은 이 시장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한 방문객은 말했다. 저는 매주 이곳에 와요.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행복이죠. 이곳의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날의 경험을 통해 수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글로 풀어낼지 생각했다. 나는 시장의 생동감과 그곳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작업에 몰두했다. 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다. 글을 쓰면서 나는 그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일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했다. 나의 기사 작업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각 문장은 나의 탐험과 발견을 반영했고 나는 이 시장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나의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내 글은 그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내일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나는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나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오늘 나의 목적지는 지역의 한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은 최근에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되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워크숍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문학 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나는 그곳의 조용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에 감탄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도서관 관리자인 현우 씨가 나를 맞이했다. 제시카 씨,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다. 현우 씨,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와 함께 도서관의 여러 구역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현우 씨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역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문화예술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각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여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합니다. 현우 씨가 설명했다. 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린이 독서 클럽의 세션에 참여하기로 했다.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내며 나중에 이를 기사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네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릴 적 독서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현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점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나는 현우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늘 겪은 모든 경험을 되새겼다.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곳에서의 학습과 성장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위해 열심히 작업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기사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이날 수집한 정보,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독자들이 이 도서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제시카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연애였다. 한국에서의 취재와 글쓰기에 몰두하던 제시카는 우연히 한 커피숍에서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젊은 사업가로 그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처음 만남은 제시카가 커피숍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다. 준호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혹시 작가세요? 여기서 글을 쓰는 분을 자주 보진 못했거든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아, 저는 기자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제시카에게 한국의 문화와 사업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제시카는 준호에게 글쓰기의 즐거움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귀게 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준호는 제시카의 취재 활동에 종종 동행하며 그녀의 기사에 다양한 시각을 더해주었다. 제시카는 준호의 사업 프로젝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그의 사업이 더욱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사귀고 나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나 전시회를 함께 방문하며 이곳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준호 씨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여기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거든요. 제시카가 어느 날 말했다. 저도요, 제시카. 당신과의 만남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함께라서 더 좋습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답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그녀의 글과 함께 계속되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통찰과 경험을 제공했고, 제시카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사와 이야기에 녹여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외국 생활을 넘어 진정한 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다.
제시카와 준호는 한국의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봄이 되면서 두 사람은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거리를 걷기를 좋아했다. 벚꽃 아래에서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준호가 그녀의 경험을 얼마나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제시카와 준호는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준비한 돗자리를 펼치고 준호가 준비한 간단한 한국식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두 사람은 한강에 탁 트인 전망을 즐겼다. 제시카, 여기 오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네요. 한국에 온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준호가 물었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여기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게 해요. 준호 씨와 함께라서 더욱 그렇죠. 제시카가 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공유했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하길 희망했고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계획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몰이 다가오면서 제시카는 준호와 함께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그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준호 씨, 이 사진을 우리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래요. 제시카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제시카. 당신과의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특별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제시카는 그날의 일기에 준호와 보낸 특별한 하루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더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어느 토요일 아침, 제시카와 준호는 함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서울의 숨겨진 보석, 작은 예술 갤러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갤러리는 현대 예술과 전통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장소였다. 두 사람은 갤러리의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각 작품마다 독특한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작품 보세요. 준호 씨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색감을 표현했는지 정말 놀랍네요. 예술이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제시카가 한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답했다. 정말 그렇네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시카 씨와 이런 곳을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갤러리 방문 후 제시카와 준호는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통의 사랑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요. 준호 씨, 이런 예술적인 경험은 제 글에도 큰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제시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도요, 제시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당신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가 자신의 창작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하며 두 사람이 함께 겪은 예술적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준호와 함께한 오늘 같은 날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글의 깊이를 더하고 저 자신을 더욱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시카가 블로그에 쓴 글에서 말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녀와 준호가 함께하는 다양한 모험으로 가득 찼다. 제시카와 준호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더욱 깊숙이 녹아들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그들은 서울 근교의 한 애플팜을 방문하기로 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그곳에서 제시카는 한국의 가을을 느끼며 새로운 기사에 영감을 받고자 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사과 나무 사이를 거닐며 가을의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다. 준호는 제시카에게 사과를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제시카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따면 돼요, 제시카. 사과의 색과 크기를 보고 잘 익은 것을 골라보세요. 준호가 사과 한 개를 꼭 쥐고 보여주며 말했다. 제시카는 준호의 설명을 듣고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았다. 이렇게요. 그녀가 사과를 하나 따며 물었다. 완벽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확한 사과들을 바구니에 담고 두 사람은 팜의 작은 피크닉 공간에서 잠시 쉬었다. 준호는 그들이 준비해온 간단한 점심을 꺼내며 말했다. 제시카, 여기 와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제시카는 그 말에 감동받았다. 준호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풍부해질 줄 몰랐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죠? 식사 후, 제시카는 주변을 산책하며 이날의 경험을 기사로 쓸 생각을 했다.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한 이 특별한 순간들을 글로 옮기며 사랑과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제시카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글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다. 제시카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그녀의 삶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받았고, 그 경험들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느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페이지로 채워질 것이고,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여정은 계속된다. 오늘의 눈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눈물을 다룬 사연이었네요. 다른 사연들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